그럼 지성준 선수 영입은 사실 이제 굉장히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참 많았는데 또 보니까 이제 지성준 선수가 젊고 또 군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앞으로 또 전도 유망한 그런 선수긴 합니다만 풀타임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 그렇진 않다. 예,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네네. 포스의 전성기가 아직 올려면 이 선수도 한 2, 3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 박세우 선수도 받고 강민호 선수도 받고 어느 정도의 이게 출전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 주는데 네. 저희가 지성 선수가 내년부터 당장 나종덕 선수처럼 이렇게 막 다 뛰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성 선수가 한 80경기 정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소화를 해주면서 뒤에서 뭐 정보군이 수비가 굉장히 안정된 선수입니다. 네. 그 나종덕 선수가 이제는 또 부담감을 덜고 다시 또 알을 한번 또 깨고 나올 수도 있는 선수고 또 김준태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나눠서 출전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포수 쪽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물론 여기서 이제 또 팬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태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럼 이야기를 김태군 하죠. 선수를 영입을 하면은 누가 큽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출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선수들은 시합을 뛰어야지 크는데 지승 선수가 28부터 34면서 전성기를 맞아서 저는 이 선수가 공격형 포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한두 경기 더 이려고 영입을 해가지고 뜁니다. 물론 한두 경기 이길 수는 있지만 물론 있으면 좋아요. 저도 두 명이 같이 있으면. 근데 그랬을 때 지승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나눠가졌을 때 뒤에 그럼 종복은 나종도 김준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뛰기가 힘들겠죠. 그랬을 때 또 2년 뒤, 3년 뒤 포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올해는 물음표가 많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쌓으면서 2021년 저희가 한번 네. 잘해볼 만한 포스트 진출 노려볼 만한 네. 2021년에 지승 선수가 올해 시행착오를 겪고 정복은 선수, 나종도, 김준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이 쌓였을 때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무조건 종도가 뛰어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플랜을 가져주고 콩고 코치도 영입하고 교육도 시켜주면서 1년간 경험을 쌓았을 때 2021년에는 롯데 포수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근데 김태훈 선수가 있으면 좋겠죠. 솔직히 저도 다 사고 싶어요. 김태훈 선수 사고, 이지훈 선수 사고, 오주원 선수 사고, 또 올해 누구 나왔습니까? FA. 정우람 선수 사고, 전준 선수 사고, 손승학 선수 사고, 고수 그럼 누가 이제 어떻게 이 돈대로 나가고 2년 뒤에, 3년 뒤에 사치세 도입되고 그럼 롯데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롯데의 이 포수는 가장 큰 구멍이었지만 이제 포수는 이제 우리 지성준 선수를 축으로 또 젊은 선수들이 또 플러스가 돼서 그렇죠. 올 시즌 일단 꿀려 나가는 것이 A 플랜.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지성 선수가 맞는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론도 그때 지성 선수의 영입이 굉장한 것처럼 나왔어요. 굉장히 있죠. 예, 그랬는데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 영입하는 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선수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그때 우리는 그 보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이 선수들이 정상 궤도 오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거지. 영입해서는 끝났어. 우리는 이겼어. 이제 롯데는 잘 돼. 절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단장님 하면 이제 데이터 야구 또 세이브 매트릭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즘 뭐 좀 뭐 팬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WAR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보정이니 무슨 뭐 특별한 그런 용어들이 또 영어 용어가 많이 나오기도 한데 이 세이브 매트릭스가 요즘 좀 대세가 되다 보니까 또 반대 의견도 또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또 맞죠. 야구인 분들을 또 중심으로 또 반대 의견도 막 나옵니다. 그죠? 뭐 단순 통계 불가다 이런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야구의 숫자가 전부냐. 그렇죠. 숫자만 보고 야구 안 본다. 뭐 이런 비아냥들도 하고. 어떻습니까? 뭐 세이브 매트릭스가 연봉 산정의 전부는 아니죠. 단장님. 연봉 산정에 저는 사실 그걸 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이브 매트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네. 그 야구인들이 저 사실 시카고 컵스에서 제가 인정을 받았던 데에는 네. 이 현장에 대한 감, 선수를 눈으로 보고 스카우트하는 능력과 이런 숫자에 대해 밝은 해박한 지식을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진을 계속 했다고 저는 보고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죠 이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야구인 출신이지만 네. 그렇다고 야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록 쪽에도 그냥 숫자 쪽에 밝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이브 매트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당신들이 세이브 매트릭에서 잘 알면은 당신 지금보다 더 야구에 대해 전문가 되지 않을까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감적인 것도 잘 보고 선수 측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숫자도 잘 본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 내리기는 쉬워지고 보다 정확한, 그러니까 실수가 적은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나갈 때부터 젊고 미국에서 왔으니 뭐 세이브 매트릭이다 뭐 이렇다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앱스한테 배웠던 거는 제가 지금도 뭐 항상 하지만 안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경 하나의 렌즈는 현장의 감, 그런 선수의 감으로 보는 올드스쿨의 야구를 보는 시각, 그리고 다른 한쪽 안경은 정말 숫자만 보는 안경이
두 개가 같이 해서 선수를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고 팀을 꾸려가는데 도움이 되지. 이걸로만 이 안경으로 보는 게 옳다, 저걸로 보는 게 옳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됐었을 병행이 때 돼야 된다. 좋은 게 밸런스가 맞았을 때 좋은 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선수가 야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희도 뭐 메이크업, 그러니까 선수의 인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롯데가 선수의 그런 의식 자체가 바뀌어서 야구를 잘할 것 같다. 좋은 변화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로 나옵니까? 그 안치홍 선수가 살 빼는 게 숫자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포장해가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야구를 보지는 않아요. 숫자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숫자도 알면서 왜 야구도 같이 알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유현진 선수가 잠깐 이제 하나 쪽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한윤득 감독한테 했던 말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타율 3할 5푼은 치는 타자와 처음 상대를 해도 이제 데이터 분석 뭐 여러 가지 구단에서 제공하는 그 분석에 나온 대로 던지기만 하면 거의 100% 삼진을 잡을 수 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사실은 로버트죠, 로버트. 거기에 던지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던져가지고 그냥 홈런 맞고 왔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 유현진 선수가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 특별한 그 선수 처음 상대를 하면 그 선수의 약점을 모르는데 약점이 확실하게 파악이 돼 있다. 이 부분을 저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네. 아직도 생각나는 게 메이저리그는 뭐 뻥야구다. 디테일이 없다. 네. 네. 저는 1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와, 왜 이런 말이야. 종주국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일본에서 막 뭐 현미경 야구 하는데 이거 사인 훔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디테일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근데 좀 잘못 와전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간 것도 사실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뭐 코치님들이 연수를 오셨다. 네. 그럼 사실 뭐 통역 있고 하지만 주로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데 그냥 고정 티를 그냥 이렇게 티를 치고 있으면 미국은 연습 시간도 짧고 티만 친다라고 하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선수들이 연습 시간 짧아요. 하지만 개인 연습 시간이 더 길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웨이트를 하고 끝나고 정작 그 코치님 와서 연습하는 것만 보니까 미국은 야구 안 한다. 그냥 뻥뻥 치기만 한다. 하지만 아침 일찍 와서 웨이트하고 끝나고 나서 또 번트 연습도 하고 다른 것 하는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미국 야구가 전부 다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서 보질 못한 채 겉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 야구는 디테일이 없다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런 전력 분석은 굉장합니다. 그런 막 이렇게 뭐 빅데이터 뭐 알고리즘을 계산해 가지고 선수의 뭐 약점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거에 사실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특별한 뭐 장비 같은 것도 좀 일단 데이터베이스 많이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으로는 선수를 정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메이저리그 팀들마다 각자들만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제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또 시즌 중에 이제 그것을 조금씩 축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저희 팀에 필요한 엑기스들은 말씀을 안 드려요. 뭐 전주련이라든지 사실 지금 뭐 어디 간다 이런 거 네. 충분히 다른 팀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들, 네네. 뭐 트랙맨, 뭐 네. 랩소더 이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저희가 롯데에 필요하고 있는 건 최대한 저희도 늦게까지 좀 가지고 있고 싶은 겁니다. 소문이나 좀 늦게 나고 싶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2018년에 사실 이제 예. 롯데가 방망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수비력이 조금 다운됐었어요. 그래서 포수 부분에서도 공백이 좀 있었는데 그때 2019년을 앞두고 양산문 감독께서 저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야수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에 대한 자신감을 개인적으로 내비치시기도 했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중심 타자들이. 근데 이 공인구 반발력에 좀 롯데가 직격탄을 맞은 구단 중 하나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진 않아요.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여러 잦은 가지. 패배가 나오다 보니 사실 저희 젊은 투수들, 좋은 투수들 많아요. 네네. 허물레 감독님도 오시고 와, 투수가 굉장히 좋다. 빠른 공 던지고. 사실 저희가 직구 평균 구속이 리그 2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제 원석이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던지는데 수비가 계속 에러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타자들의 집중력 또 다운되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를 자꾸 지다 보니 결국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전부 다 그냥 이제 아유.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유, 힘들구나. 예,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경기 성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하세요. 투수 보강 하나 없이 무슨 지금 롯데가, 전 수비 보강 된 게 투수 보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땅볼 유도율도 굉장히 좋았고 롯데 투수들이 삼진도 많이 잡았고 물론 볼넷을 많이 줬지만은 그 때문에 사실 이 공의 직격탄을 받았기보다는 뭔가 선수들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포지션에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수비에서 드러난 실책률 1위, 그리고 그 땅볼이 났을 때 피안타율 1위, 또 외야로 갔을 때 피안타율 1위, 이런 모습도 그냥 간단한 성적들이에요. 이제 뭐 세오메트리까지 안 들어가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롯데를 대변해 준 게 아니라 피처는
추구라 던져도 공이 글로 가면 안타가 되니. 수비가 사실 이 투수들의 갑옷이란 말도 쓰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수비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렸던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뭐 고승민 선수나 네. 뭐 강란 선수 물론 경험은 없지만은 네네. 운동 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행착오를 겪친다면은 좋은 또 수비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유격수 마차도를 영입한 것도 수비에서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리그를 쭉 보세요. 전 매일마다 성적을 쭉 보여. 네. 그럼 30년간 KBS 성적이 잘 났던 팀, 못 났던 팀 보면은 수비 못하는 팀이 성적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맞죠. 어려워요. 맞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우승팀들 보면 수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저평가된 무조건 3할 타자의 수비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수비가 굉장히 좀 이제는 고평가 받는 시대가 와야 되고 수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공보다는 뭔가 그런 수비적 뭐 범위라든지 단순히 에러로만 수비를 평가하는 게 수비 범위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좀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격수 수비는 이제 마차도 선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더 좋아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 예. 외야도 마찬가지입니까? 외야도 그렇죠. 저는 외야도 지금 뭐 일단 중견수 자리에서 민병현 선수, 뭐 강농환, 고승민, 최민재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또 네네. 손아섭 선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외야 쪽에서 일단 기동력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저는 뭐 당장 뭐 우승하겠다는 게 아니라 짜임새가 있는 팀이니까 쉽게 지지는 않는 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궁금한 것도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많이 좀 주셔서 참 기대도 되고 하는데 야구 팬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과연 롯데가 2020년에 그래서 과연 좀 매질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요. 저도- 그 답을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예,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팬은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성민기는 두 가지 거다. 정말 온 국민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 그런 얘기도 하십니까? 아, 신의 근데- 사이가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말은 이렇게 다 하고 내년 예. 올해 또 꼴찌 하면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정말 저래서 하면은 이제 뭐 그야말로 뭐 갈로세스, 뭐 남궁 미규 뭐 될 수 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돈 받고 제가 한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드림즈가 올리는 성적을 자이언츠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즈가 어떤 성적을 냅니까? 뭐 저는 볼 때 드림즈는 꼴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백승수 단장님이 꼴찌는 안 만드실 것 아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 출연해서 순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결과를 두고 제가 막 그거를 끙끙 앓는 것보다 그런 결과를 얻고 싶으면 그냥 과정에 충실하면은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제가 나가고 나서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보다는 매 경기 최선을 선수들이 다해서 싸워야 되고 지금 저는 우승한 팀 그런 게 아닌 짜임새가 있는 어느 정도 팬들 납득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고 제 선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선수단이 생각을 하는 어떤 선수단이 생각하는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프런트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대략 좀 어떠시던가요?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하고 다섯 달 동안 좀 변화가 좀 있으니까 굉장히 변화가 크죠. 예. 있다. 확실히 있다. 그 일단은 부분은. 제가 올해 새해 인사로 네. 문자를 다 드릴 때 첫 인사가 저희 몇 위예요? 그게 이제 설날 인사였는데 제가 그 답이 어떻게 오던가요? 굉장히 한 100분, 200분한테 여쭤봤는데 다양합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봐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롯데가 처음 제가 왔었을 때 그때 저희가 어떻게 이 팀 이제 저 어린애 데리고 뭐 어떡하겠냐. 저는 지나간 기사를 다 읽어봐요. 지금도 심심할 때마다 제 처음 취임했을 때 악플들 쭉 보고 있어요. 아, 그쪽 보지 마세요. 네. 그걸 왜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롯데가 그때에 생각하셨던 그런 롯데의 모습과 지금의 롯데 모습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보강은 됐나요? 어떤 뭐 전력적인 보강 같은 것은 또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롯데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느슨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프런트도 그랬고 또 그렇죠. 선수단도 그랬고 활기가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수단도 지금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작 야구를 하는 사람이 선수인데 네. 선수단 인식이 그래 바뀌었다는데 좋은 선수들이 나야죠. 인식이 안 바뀌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희대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식이 네. 바뀌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실 이틀 일정으로 호주에 다녀온 겁니다. 네. 정말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앞선 말씀을 이제 드릴 때 굉장히 참 밝은 표정으로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참 롯데자이언츠 우리 좀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또 모셔달라고 했던 초청 인사로 계속 이야기했던 분을 이제
자,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얘기도 많이 들고 제가 또 야구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좀 좋습니다. 즐겁고 좋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특별한 2020 시즌이 되고 그럼 또 대한민국 우리 프로야구도 좀 웃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